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52살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길고 막막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먹을 때면 특히 그래요. 예전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의 수다 소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보기로요. 목적지는 여수였어요. 예전에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인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구경도 못했거든요. 이번엔 천천히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여수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며들면서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첫날은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도를 구경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여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죠. 둘째 날 오후 여수 중앙동 포구를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앉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깔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서로 말없이 있었는데 갈매기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수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어제 왔어요. 혼자 여행 온 거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요. 아, 저도 그래요.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말에 괜히 반가웠습니다. 같은 처지구나 싶어서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이에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52이고요. 도연 씨는 여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요리사였던 거죠. 서울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고향인 여수로 내려와 새 출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리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가 가장 뿌듯해요. 도연 씨가 음식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은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오랜만에 자기 일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떠난 혼자 여행이라고 조금 외롭긴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겠네요. 이제는 선영 씨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도연 씨의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어날 준비를 하는데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식당에 한번 와보실래요? 여수 특산물로 만든 요리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설렘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죠. 그러면 좋겠네요. 그렇게 저는 도연 씨와 다음날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뭘 입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앞둔 20살 처녀처럼 들떠있는 제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설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연 씨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여수 중앙동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해산물 식당이었어요. 바다향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다 냄새와 함께 고소한 요리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였는데 벌써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뭔가 급박한 느낌이었죠. 고개를 들여다보니 도연 씨가 혼자서 주문받기부터 요리하기까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자리 정리해 드릴게요. 도연 씨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웃어줬지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홀에서는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이 언제 나오냐며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셨던 덕분에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가 손님들께 물을 따라드리고 밑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아서 도연 씨에게 전달했죠. 고등어 구이 2개, 해물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가 익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점심시간 러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니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영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습니다. 도연 씨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식당 일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손이 참 야무지네요. 주방에선 꼭 필요한 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누군가 제 손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 씨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무언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아, 그런가요? 별거 아닌데. 괜히 부끄러워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도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특별히 준비한 점심을 차려주었어요. 이건 여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돌개탕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갈치조림이고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돌개탕은 처음이었어요. 국물이 진하면서도 개운했고 갈치는 살이 부드럽게 발라졌죠. 와, 정말 맛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보람이 있어요. 도연 씨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이 느껴졌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도연 씨가 근처 산책로를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는 석양이 정말 예뻐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리하곤 해요. 돌로 만든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치마가 날릴까봐 한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아! 넘어질 뻔한 순간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다치면 안 돼요. 도연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옆에서 챙길게요. 앞으로도?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친절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도연 씨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온기가 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겨우 그 말만 하고는 손을 빼냈습니다.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을 뺀 후에도 그 온기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언덕 위에서 바라본 여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옆에 서 있는 도연 씨 때문에 더 떨렸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혹시 이게 사랑인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어요. 도연 씨가 메시지를 보낼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여수를 떠나던 날 도연 씨는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요. 물론 좋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첫 메시지는 제가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왔어요. 선영 씨,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오늘 새로 만든 전복죽 사진 보내드려요. 맛있어 보이죠? 사진을 보는 순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도 저를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내줬다는 게 더 기뻤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여수가 그리워지네요. 그럼 언제 다시 오세요? 더 맛있는 요리 준비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연 씨는 늘 요리 사진과 함께 안부를 물어봤어요. 때로는 여수 바다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식당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 씨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선영 씨, 다음 주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게 됐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그동안 도연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좋아요. 언제 편하세요? 약속은 강남에서 잡았습니다. 도연 씨가 일을 보는 곳이 그쪽이라고 했거든요.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튀지도 않고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도 발라봤죠.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치장을 해봤나 싶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도연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여수에서 볼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선영 씨.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로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맛집을 미리 찾아놨다며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식당 일이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고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씨가 도와주셨던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도연 씨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도연 씨가 작은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선영 씨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선영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예쁜 손수건이 들어있었어요.
연한 하늘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고급스러운 손수건이었죠. 그런데 모서리를 자세히 보니 뭔가 수가 놓여 있었어요. P.S. 박선영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제 이니셜이네요? 네, 맞아요. 파크 선 -영그램의 P.S죠.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도연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 영어 이름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말해준 적이 없는데. 아니면 제가 깜빡한 걸까요? 예뻐요. 고마워요. 일단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절친한 친구인 최미라를 만났어요. 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제 모든 사정을 아는 사이였죠. 야, 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뭔 좋은 일 있어? 미라가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사실 여수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도연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수에서 만난 것부터 오늘 서울에서 만난 것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미라는 처음엔 관심 있게 듣더니 손수건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그 남자가 내 영어 이름을 어떻게 알았다고? 그게 제가 말했나? 기억이 잘 안 나. 선영아, 너 그런 실수할 사람 아니야. 분명히 안 말했을 거야. 미라의 말에 저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 너무 빠르지 않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름까지 수놓은 손수건을 준비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미라의 경고에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설렘이 순간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도연 씨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미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연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심보다는 설렘이 더 컸거든요. 그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 같았어요. 3개월 동안 서울과 여수를 오가며 만났습니다. 도연 씨는 매번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저를 대접해줬고 여수의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해줬어요. 함께 있을 때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프로포즈였죠. 정말 진심이세요? 네, 선영 씨와 함께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상의했고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응원해줬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도연 씨와 재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결혼 후 저는 여수로 이사했습니다. 도연 씨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주택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보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일찍 쉬어요.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첫날 밤인데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나 싶었죠. 혹시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식당 일까지 겹쳐서 힘들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정말 일찍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식자재 받아야 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집에 있을 때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결혼 전에 다정하고 세심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도연 씨, 우리 대화 좀 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뭘 말씀하시려고요?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전과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이게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가 싶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 정도 부산에 다녀올게요. 집 잘 지키고 있어요. 혼자 남게 된 저는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곳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고 같아 보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왜 자물쇠가 있을까 궁금했지만 남편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들도 둘러봤어요. 안방 옆에 작은 서재가 있었는데 여기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곳이 잠겨 있을까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열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혹시 이게 그 문들의 열쇠일까 싶었지만 도연 씨 허락 없이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도연 씨와 지금의 도연 씨가 너무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미라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도연 씨, 집안에 잠긴 문들이 많던데 이 문은 뭐예요? 창고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그냥 창고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부부인데 서로 숨길 게 뭐가 있나요? 제 말에 도연 씨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이었죠. 거기엔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부부인데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사생활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그 문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려는 걸까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밤마다 그 자물쇠 채워진 문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전 부인의 물건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도연 씨는 그 이후로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저를 피하듯 행동했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재혼 생활인가 싶었죠. 혹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요? 그 자물쇠 채워진 문이 우리 사이의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도연 씨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고 저는 매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결혼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정도 서울에 올라가야 해요. 식당 체인점 계약 때문에. 어느 날 도연 씨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젠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혼자 괜찮겠어요? 너무 오래 비우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집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어요.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안 곳곳이 더 신경 쓰였어요. 특히 그 자물쇠 채워진 창고가요.
도연 씨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곳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집 앞 화단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호스에서 물이 튀었습니다. 옷이 젖어서 갈아입으려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도연 씨가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봐요. 문틈 사이로 안이 조금 보였어요. 선반에 상자들이 정리돼 있었고 벽에는 서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에 문이 더 벌어지면서 안쪽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서류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게 보였어요. 박선영.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저기 있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보고 나올게. 혼자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서류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죠. 벽에 붙은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건강검진서 복사본이 있었어요. 작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서였는데 어떻게 도연 씨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도 본 적이 없는 상세한 내용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어요.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인데 피보험자는 저였고 수익자도 저로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도연 씨가 제 모르게 제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살펴보니 제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심지어 은행 통장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구했을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도연 씨가 이런 서류들을 몰래 모아놓은 걸까요? 책상 위에는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 제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선영, 52세, 남편 사망 후 7년째 홀로 생활. 자녀 2명 모두 독립. 집 소유, 적금 약 2억 추정. 이런 식으로 제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어요. 마치 제가 조사 대상인 것처럼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연 씨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급히 창고에서 나왔어요. 자물쇠를 다시 채우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본 척해야 할까요? 모른 척해야 할까요? 선영 씨, 저 왔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는데 왜인지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네,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정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으로 나가니 도연 씨가 큰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집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네요. 꽃바구니를 보니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고 축하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보낸 거예요? 저요? 왜 제가 보내겠어요? 도연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 받지 마요. 버리세요.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버리라고요? 왜요?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 걸 왜 받아요? 당장 버려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꽃바구니를 빼앗아서 밖으로 나가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그냥 꽃바구니인데.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도연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창고에서 본 그 서류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뭘 얘기해요?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크게 났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고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억 원짜리 보험, 제 개인정보, 그리고 제 일상을 기록한 노트. 도대체 도연 씨가 뭘 하려는 걸까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무서웠어요. 결혼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렇게 많은 의문이 생기다니. 혹시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창고에서 그 충격적인 서류들을 본 후 저는 도연 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마다 옆에서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 두려움이 밀려왔죠.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랫배가 자주 아팠고 생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선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아침 도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 아랫배 통증이 심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그 보험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뒤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태였죠. 도연 씨,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병원요? 어디가 아픈데요?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도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준비하세요. 병원 가는 길에 도연 씨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자궁근종이 있네요. 크기가 제법 큰 편이고 위치도 좋지 않아요. 자궁근종이요? 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니. 혼자 어떻게 해야 하죠? 언제 수술이 가능한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 어떠세요? 입원은 3일 정도 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 씨, 네, 수술 받아야 한대요. 들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럴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도연 씨는 평소처럼 일찍 식당으로 나갔고 저는 혼자 병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수술인데 혼자 가세요? 네, 괜찮아요.
보호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술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걸요. 급히 도연 씨에게 연락했어요. 도연 씨, 죄송한데 수술할 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식당에 손님들이 많아서 꼭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곧 갈게요. 1시간 후에 도연 씨가 왔어요. 급하게 온 듯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도연 씨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전신 마취를 하니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보호자분이 계속 있어 주셔야 해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보험 때문일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가 깨어나니 도연 씨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어때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도연 씨는 병실에서 함께 지냈어요.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옆에서 잤죠. 밤중에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부축해 주었고 물을 떠다 주기도 했어요. 왜 혼자 하려고 해요? 제가 혼자 일어나려고 하자 도연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혼자 하려고만 하시잖아요. 뭘 말하는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것도 연기는 아닐까? 5억 원짜리 보험 수익자가 아프면 당연히 걱정할 만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일찍 일어나서 죽을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 말고 이거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있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까지. 당연한 거예요. 빨리 나아야죠. 정성스럽게 떠서 입에 넣어주는 도연 씨를 보면서 정말 복잡했어요. 이런 모습이 진짜 도연 씨일까요? 아니면 창고에서 본 그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진짜일까요? 퇴원하는 날까지 도연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왔어요. 식당 일도 뒤로 하고 저를 돌봐줬죠. 간병사를 쓰자고 해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부부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가 어때서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차갑게 대하셨잖아요. 도연 씨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나 봐요.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연기일까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연 씨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저를 사랑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조기 발견이어서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요? 네, 6개월 정도 받으셔야 해요. 힘들겠지만 완치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연 씨가 재빨리 부축해줬죠.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큰딸은 울면서 당장 여수로 내려온다고 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가서 돌봐드릴게요. 아니야. 너희 일도 있고. 괜찮아. 무슨 괜찮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아이들은 도연 씨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엄마가 재혼한 것도 어색해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생기니까 더 걱정되는 거죠. 도연 아저씨가 계시잖아. 잘 돌봐주실 거야.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도연 씨가 끝까지 저를 돌봐줄까요?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링거를 맞았어요. 도연 씨는 식당 일을 뒤로 하고 옆에 앉아 있었죠. 힘들면 말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부작용이 시작됐어요. 메스꺼움과 구토가 계속됐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도연 씨는 요리사라서 그런지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담백한 죽부터 시작해서 과일 주스, 따뜻한 차까지 제가 조금이라도 넘길 수 있는 걸 찾아서 만들어줬죠. 이건 어때요? 생강을 넣어서 속이 편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다가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는 걸 봤습니다. 아, 거울을 보니 곳곳이 비어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겪어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선영 씨, 괜찮아요? 도연 씨가 문 너머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도연 씨가 들어와서 제 모습을 봤어요. 거울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저를요. 많이 빠졌네요. 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속상하시죠? 네. 정말 속상해요. 도연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영 씨, 저한테 바리깡 있어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뭐라고요? 어차피 다 빠질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머리를 밀다니. 무서우시죠? 네. 조금. 괜찮아요. 저도 함께 밀 테니까. 네. 혼자 하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도 함께 밀면 덜 외롭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었죠.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물론이죠. 도연 씨는 바리깡을 가져와서 먼저 자기 머리부터 밀기 시작했어요. 같이 새로 자라나게 해요. 그럼 덜 외롭죠. 자신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웃고 있는 도연 씨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연기일까요? 보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차례가 됐어요. 바리깡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도연 씨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 됐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옆에 똑같이 민머리가 된 도연 씨가 있으니까 덜 이상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우리 둘 다 동글동글해서 귀여워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도연 씨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도연 씨는 더욱 헌신적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매일 다른 영양식을 준비해줬어요.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요. 오늘은 단호박죽이에요. 달콤해서 드시기 편할 거예요. 내일은 뭘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닭가슴살 스튜 어때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음식 이야기를 할 때의 도연 씨는 정말 진지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요리법을 찾아보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토하느라 힘들어할 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미안해요. 더러워서. 무슨 말씀이에요? 아플 때 이런 거 당연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설령 처음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죠. 하지만 도연 씨가 옆에 있어주니까 그런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도 옆에서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있어줬어요. 무서우면 말해요. 계속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부부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을 때쯤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도연 씨의 돌봄이 진심이라는 걸요. 아무리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도연 씨에게 말했어요. 도연 씨 사랑해요. 갑자기 왜요? 그냥 고마워서요. 이렇게 돌봐줘서. 저도 사랑해요, 선영 씨. 그렇게 말하는 도연 씨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죠.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무서워요. 저 옆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검사실에서 나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도연 씨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으면서 안심시켜줬습니다. 박선영님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완치라니. 정말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요? 정말 완치인가요? 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앞으로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 씨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선영 씨가 강해서 이겨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 씨가 제안했어요. 선영 씨, 우리 여수 포구에 가볼까요? 처음 만났던 그곳에. 지금요? 네, 완치 기념으로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거든요. 여수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처음 도연 씨를 만났던 그 벤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이렇게 부부가 되고 생사를 함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영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도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예요? 사실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창고에서 본 그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창고에서 봤어요. 제 개인정보들이랑 보험 계약서.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언제 보셨어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요. 자물쇠가 풀려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아플 때 저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설령 처음엔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지금은 진심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처음엔 정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 씨와 함께 지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어떤 목적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도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빚이 있었어요. 식당 차릴 때 많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된 거였어요. 보험금을 생각한 거네요. 네,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도연 씨를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선영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게 됐고요. 믿어요. 정말요? 네, 믿어요. 아플 때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보험은 해지할게요. 그리고 빚도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네. 어차피 제 명의로 된 거잖아요.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연 씨가 받으시면 돼요. 우리 부부니까. 선영 씨,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해야 해요. 도망가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도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요. 평생 함께 할게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항암 치료 후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정말 같이 자랐네요. 그렇죠? 약속 지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자라나겠네요. 네, 함께 늙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연 씨와 진짜 부부다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영 씨, 저 정말 후회해요. 뭘 후회해요? 처음부터 진심으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런 아픈 시간은 없었을 텐데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이 있어서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인지 정말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진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도연 씨는 식당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선영인의 특선 정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제 이름을 따서 메뉴를 만들었어요? 네, 선영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구성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단골 손님들이 그 메뉴를 좋아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도 더 잘 됐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죠. 저도 건강이 좋아지면서 식당 일을 도왔어요. 예전에 어머니 식당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역시 손이 야무져요.
주방엔 꼭 필요한 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또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희는 식당을 확장했어요. 작지만 예쁜 카페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죠. 제가 직접 디저트를 만들었고 도연 씨는 브런치 메뉴를 담당했어요.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함께 일하니까 더 좋네요. 아이들도 자주 여수에 놀러 왔어요. 처음엔 도연 씨를 경계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눴죠. 도연 아저씨, 엄마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우죠. 1년 후 우리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1년 전 이맘때를 기억해요? 완치 판정 받았던 날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렸던 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선영 씨가 떠날까봐. 떠날 생각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비록 시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선영 씨. 평생 사랑할게요.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요. 진짜 사랑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요.